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저당권이죠. 세 번째 영상입니다. 주된 내용은 근저당권과 공동저당에서 특수저당권에 관한 문제들이거든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또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보면 1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근저당권이니까요. 2번 채무자의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죠. 그러면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돈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한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이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요.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는 말은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4번 근저당권을 실행하려면 채권액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언제 확정되느냐?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되고요. 다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시죠. 따라서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근저당권자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나보다 후순위인 거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틀린 질문은 2번이고 2번이 답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X죠. 이런 것들도 나오면 당황하시는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은 근저당권 설정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대출을 끼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채무자를 변경하죠. 언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피담보 채무 확정제는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X고, 1번이 X고 1번이 답인 거죠. 2번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지연배상금도 1년분에 하나지 않거든요. 따라서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맞는 질문이죠. 물론 3번 근저당권도 약정담보 물권이니까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행위 필요하고요. 또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이니까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후순위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 확정된다. 맞는 질문이고 계속해서 이 질문이 출제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죠. 5번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건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받는 거니까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해 줄 일은 없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죠. 또 나올 지문은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또 나왔네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2번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간단하죠?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4번부터 이제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은 유일한 계산 문제고 특히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29회 작년도 시험 문제고 그래서 제가 판례 영상에 공동저당에 관한 판례 영상에 요 내용을 풀이하는 판례를 실어드렸으니까 한번 판례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건 좀 계산 문제니까 좀 화면을 좀 칠판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죠.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죠.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냐면 1억입니다. 1억이고 너무 또 올라가 있네요. 그죠? 또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또 낯섭니다. 자,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죠? 1억 원을 빌려줬죠. 1억 원을. 계속 보시면 을 소유 X 토지와 Y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이라는 선수하는 1순위 공동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요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X 부동산, Y 부동산에다가 공동 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둘 다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면 1억 2천인 거죠. 1억 2천. 자, 이 문제는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X토지만 먼저 경매가 돼가지고요. 여기서 8천만 원을 변제받았어요. 여기까지 왔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변제받은 만큼 요 Y 부동산의 채권 최고액이 4천만 원으로 축소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 근저당의 경우에는 만약에 한쪽 부동산에서 20회당에서 채무를 변제받게 되면 그 변제받은 금액만큼 채권 최고액이 뭐예요? 줄어든다는 거. 따라서 Y 부동산에서는 얼마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면 8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상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헷갈리면 판례 영상도 좀 보시고요. 자, 그럼 끝났어요. 이후 정의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었고 갑은 채권과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 당시에는 5천만 원, 매각대금 완납 시에는 5천만 원이다. 뭐가요? 갑의 채권이. 갑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1억 2천이었는데 X에서 8천만 원을 받는 바람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로 줄었죠? 4천만 원 줄었으니까 답은 몇 번이죠? 2번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알면 간단한 거니까요. 좀 기억해 두시고 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에 1번 공동저당권을 적은 X토지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이죠. 받을 돈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무는 Y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자, 무는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보죠.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냐면 5천만 원이죠. 자, 5천만 원 받기 위해서 X부동산, Y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을 설정했는데 요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X부동산에서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정이고요. Y부동산에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무임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요. Y는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관계죠. 계속 보시면 Y 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의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이 됐어요. 까지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자, 지금 Y 토지만 경매가 돼가지고 갑이 5천만 원 전액을 받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20배당이라고 하죠. 자, 20배당을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뭘 보게 되냐면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갑이 5천만 원을 다 가져가니까 무는 받을 돈이 한 푼도 없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 무는 공동저당권자 가지고 있던 X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무는 이제는 X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해서 이 X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 갑을 대위해서 1순위로서 뭘 받게 돼요? 배당을 받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무가 받을 돈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무가 받을 돈은 얼마죠? 3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Y에 대해서 갑이 5천만 원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되면 무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합니까? 대위 행사하므로 X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 1순위로서 채권 최고액인 3천만 원까지, 채권액인 3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누가요? 무가요. 그럼 계속 보자. 자,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돼요. 조심할 것은 무가 받는 돈은 4천만 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무가 받을 돈은 4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요? 3천만 원이니까요. 무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3천만 원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알면 대단히 뭐죠? 쉽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핵심 뭐예요? 20배당을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하게 됩니까? 대위 행사하게 된다. 이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참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딜레마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주어진 시간 내 문제를 다 푼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다 풀고 마지막에 푸셨으면 좋겠어요. 6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갑이 받아야 될 돈 얼마입니까? 3억이죠.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병은 X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 정은 Y 건물의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사실관계를 좀 분석해보죠. 자,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은 이제는 5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죠? 3억이죠. 3억이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의 공동 저당이 설정됐는데 갑이 1순위고요. X의 2순위가 누굽니까? 병이고
그 다음에 y도 값이 1순위고 2순위는 뭐죠? 정인 거죠.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X 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됐어요. 자, 모두 경매됐다는 말은 뭐죠? 동시배당이고,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X 토지의 경매대가가 4억 원, Y 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이 동시에 배당되었다까지 끌어볼게요. 자, 그럼 계산해보죠. 지금 X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4억이 나왔고, Y에서는 얼마가 나왔죠? Y에서는 얼마가 나왔죠? 2억이 나왔죠. 자, 동시에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4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을 결정하거든요. 이렇게 비례식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면 더해서 밑에 깝니다. 4 더하기 2는 6이니까 X에서는 6분의 4 값이요. Y에서는 6분의 1을 받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6분의 4를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3분의 2니까 값은 3억의 3분의 2인 2억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4억에서 값이 2억을 받아갔으니까 남은 돈이 얼마죠? 2억이니까 병은 남은 돈 2억을 받겠죠. 그 다음 Y는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값은 3억의 3분의 2인 1억을 받게 되고요. 2억에서 값이 1억 원을 가져갔으니까 정은 얼마가 남았죠? 1억이 남았으니까 정은 1억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이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은 Y 건물에서 얼마가 받게 됩니까? 1억 원을 받게 되니까 답은 뭐죠? 4억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